안녕하세요, 김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맞선 여행하고 정식 계약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하는 가이드 내지는 요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국제결혼 업체라고 하는 데가 인터넷 위주로 영업하는 곳이 있고 또 각 지역에 오프라인 영업을 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업체들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리고 오프라인 업체들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업체를 선택하는 요령 중에서 인솔자가 동행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오프라인 업체들은 사장들이 손님을 데리고 직접 베트남을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업체 사장이 신랑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하느냐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혼의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맞선 여행 같은 경우에는 초기 출발 금액이 보통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식 업체들은 인솔자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최하 200 내지는 300, 더러는 5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기 납입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돈은 많이 받는데 뭘 해준 게 없다. 그러면 그 업체가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선 여행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베트남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소 비용만 지불하고 가서 현지에서 현지 상황을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 화투판에 운칠 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투판에서 서로 패를 모르는 상태에서 화투를 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정식 계약들은 그래도 출발할 때 추천 여성 내지는 신랑이 선호하는 여성을 컨택을 하고 또 그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고 또 더러는 카톡 교제를 하고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여성을 확정하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은 되게 결과들이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300만 원의 계약금을 받는데 그거를 계약금 1, 2로 나눠서 150만 원 받고 카톡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여성하고 결혼을 진행하겠다 하면 15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신상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베트남에 갔죠.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 신부가 신랑을 픽업 나와서 바로 처갓집으로 가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과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호치민이나 신부 고향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러고 귀국을 했죠. 저희는 당시에 대충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컨택을 해서 왔기 때문에 7일을 신부나 처가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냈죠. 그렇게 하고 신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신랑은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들어와서 혼인신고 사인하고 전통결혼하고 그 일정으로 진행됐고 거기에 하나 더 여유가 있으시면 결혼하는 데까지 적어도 2,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들어와서 신부와 감정선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별 문제 없이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부를 많이 보여주는 업체가 꼭 좋은 업체는 아니에요. 신랑에게 자신의 경험치를 녹여서 적당한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백날 얘기해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신랑 한 명이 결혼하기 위해서 3개의 에이전시와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교제하고 헤어지고 카톡 교제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업체에서 5명의 여성과
화상 맞선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 3명의 여성과 화상 맞선을 하고, 그 8명 중에서 3명을 추려서 맞선을 보고 데이트를 진행하는데 하루에 1명 내지 2명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컨택을 하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랑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계획에도 없던 여자와 진행을 하겠다고 때를 써서, 저희가 에이전시를 하다 보면 간혹 의도치 않은 그런 소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는 적합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도 네가 하겠다면 너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여자랑 한 4, 5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빠그러졌어요. 빠그러진 이유가 서로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어학당도 2번 정도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2번 다 중도 포기를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인수증을 꼭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서류 기숙사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이 파혼이 됐기 때문에 에이전시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남자분의 성향상 돈 10원짜리 하나 못 받을 상황이라서 그냥 그렇게 돈 안 받고 진행했고, 남자분도 좀 뭐랄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지만 2번째 선택에서는 강단 있게 잘 진행하셔서 신부 잘 들어갔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건터에서 있었던 일이고, 한번 그 7명 중에 1명이 파혼을 했다,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국제 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한 10명 중에 4, 5명은 특별히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가요. 그런데 한 2, 3명은 이 결혼이 맞나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결혼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진짜 신부가 쌍년이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에 의해서 결혼을 중도 포기하기도 하죠. 이 케이스도 가장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보면 그 뭐 단체 진행이라고 하잖아요. 2명, 3명, 4명 이렇게 단체로 진행을 하고, 또 사람 심리가 결혼을 많이 시키는데 가서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은요 그냥 1대1로 가서 나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업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 명이 가면 아무래도 분산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 달에 1개 내지는 2개 하는 업체가 좋고요. 사실 많이 하는 업체는 능숙하게 잘할 것 같지만 설사 잘한다 하더라도 1대1로 신랑에게 집중해주는 부분에서는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1차적으로 많이 하는 업체보다는 적당히 하는 중견기업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솔자가 동행해주면 더 좋고요. 4박 5일 맞선 여행 진행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가도 6박 7일 정식 계약이 조금 더 낫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젊으면 북부를 한번 도전해보고, 북부가 어려우면 남부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북부 여성이 남부 여성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데 북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엄청 까다로워요. 저희가 에이전시 일을 해봐도 그래요. 아유, 북부는 신경 쓸 게 엄청 많은데 남부는 일단 결혼시키면
편안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신랑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부부가 처음에 서로 감정이 자리 잡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두 달 신부와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징적인 것도 잘 설명해주고 잘 녹여내고, 또 신랑의 나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북부보다는 남부가 나을 수도 있다. 왜? 북부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재혼 남성은 초혼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호치민 쪽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특징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매니저가 있는 곳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주는 에이전시가 경력이 좀 있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그러면 그런 게 어떤 업체가 좋은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언제 개업을 했고 또 영업정지나 어떤 이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세 번째 대표자의 마인드, 그리고 또 그 업체가 한국에서만 진행하고 베트남에서 에이전시랑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직접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시스템을 찾아서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베트남 현지에서 사장이 직접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이런 업체는 한국에서 그냥 신랑만 모집해서 보내는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더 많겠죠. 그리고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책임감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즘 전체적인 트렌드가 업체들이 적어도 기숙사만이라도 직영으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서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어떤 서류나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신부를 직접 케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다른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또 지금은 제가 국제결혼 업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도 당연히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얘기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냥 경험치에 맞춰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중요 포인트는 모두 캐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업체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신부를 상담해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그런 업체가 좋은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여자, 그거 중요하죠. 근데 신랑에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좀 들여다보면 좀 문제가 많은 데가 많아요. 왜?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정확한 안내를 못해요. 이게 국제결혼 업체는 국제결혼의 내비게이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내비게이터가 안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신랑에게 의도하지 않은 선택지까지 기회를 제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산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낭떠러지가 한 7개 돼요. 그러면 3개만 안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 역할을 잘 못하는 업체들은 10개를 다 오픈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업체는 되는 케이스들로 해서 신랑과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랑이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끔 해주면 결혼이 일반적으로 잘 돼요. 근데 신랑이 하는 말 다 수용해야 하고 일처리를 하면, 왜? 신랑들은 그냥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건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업체랑 일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건데, 요즘 신생 업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이것도 알고 하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국제결혼은 신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결혼의 안정감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인솔자의 역할, 그리고 4박 5일보다는 6박 7일이 훨씬 낫고,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주는 업체가 정말 좋은 업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